칼기 하이제킹 사건. 하이제킹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비행기 납치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졌었습니다. 1958년, 1969년 두 차례 하이제킹이 있었죠. 비행기에는 보안관이 탑승하고 조종사는 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최순실도 독일을 오가면서 비행기에서 만난 보안관과 결혼했습니다. 1971년 당시 한국은 하이제킹하기 위해 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먼 거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비행기를 가져가면 좋은 대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피처일반이라 북측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미그 19를 타고 귀순한 이웅평 상위에게 당시 돈 15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 남북 갈등이 줄어든 94년에야 항공보안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이 있었던 71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대부분 실전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군조종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이강흔 기장은 예비역 공군소령, 박완규 부기장은 한국전쟁 때 100회 출격 기록을 가진 베테랑 파일럿입니다. 40살의 전명세 조종사도 육군항공 조종사 출신이었는데 이종찬 장군의 전속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전명세 조종사는 중령으로 예편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합니다. 6살 어린 이강흔 기장에게서 훈련조종사 신분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포커사 F-27기입니다. 이래봬도 87년까지 30년간 생산되었다고 하네요. 대한항공이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속초 비행장에서 23세 김상태가 탔습니다. 사제폭탄을 여러 발 들고 있었지만 검색은 허술했나 봅니다. 나중에 김상태의 집을 수색해보니 간첩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선박시동용 폭약이 한 상자 발견되었습니다. 담배 크기만한 분말 화약을 뭉쳐 사제폭탄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축전지로 시동을 거니 옛날 일입니다. 김상태는 간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북에 가면 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납북된 항공기는 북한이 꿀꺽 먹어버렸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한 27분 후인 오후 1시 34분, 홍천 1만 피트 상공입니다. 말보다 폭탄 2발이 먼저 터집니다. 폭발에 휘말려 조종석의 칸막이는 뚫려버렸습니다. 뚫린 틈 사이로 김상태가 말합니다. 북으로 갑시다. 조금이라도 서툰 짓을 하면 조종석을 폭파해버리겠소. 김상태의 손에는 폭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이제킹을 연구한 듯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북으로 갈 테니 안심하세요. 이강흔 기장은 기수는 일단 북으로 돌렸지만 조종사들은 북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명세 조종사도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까지 한 전쟁 경험자 세대니까요. 조종사들은 북에 온 것처럼 꾸며 속초에 착륙하려 하지만 강원도가 고향인 김상태가 알아차립니다. 여기 화진포 아냐? 이 새끼 수류탄 던진다? 결국 북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북한까진 금방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폭탄이 터지자마자 무전을 보낸 것만 믿었습니다. HL-5212 F-47기 폭탄을 든 무장괴한에게 납치되었습니다. 1시 43분 F-5A 팬텀2가 요격에 나섭니다. 1969년에 공군에 도입되어 40년간 날았고 퇴역하기 전에는 기체 고장으로 많은 조종사들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신의 기종으로 도입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휴전선까지 불과 20km. 뒷자리에서 기장과 몰래 인터폰을 하던 기내 보안관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승객들에게 휴전선을 넘었으니 통곡을 해달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합니다. 기장입니다. 이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증명서가 있으면 모두 찢어버리십시오. 김상태는 조금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기장은 칸막이 넘어 말을 걸어봅니다. 사상범입니까? 경제범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김상태는 목에 난 징그러운 흉터를 보이며 기장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팬텀기들이 보이자 기장은 북한 미그기가 마중 나왔다고 둘러댑니다.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팬텀기인이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고
급강하를 합니다. 김상태가 시선을 돌리자 기내 보안관이 범인의 이마에 총격을 합니다. 전명세 부기장도 범인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범인은 절명하며 쓰러졌고 점화된 폭탄에서 연기가 피었습니다. 전명세 부기장은 몸으로 폭탄을 덮쳤고 잠시 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왼팔과 오른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죠. 7분 후 F-477기는 고성군 현내면 초돌이 바닷가에 동체 착륙합니다. 폭탄 3발이 터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명세 조종사는 서울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탑승객이 다칠까 몸을 던졌다고 말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65명 중 희생자는 전명세 조종사, 8명 중상, 8명 경상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괴뢰 강도 집단. 그들은 이번에 또 대한항공 소속 F-27 여객기를 강제 납치하려다가 죽음으로써 항거한 승무원들의 용기와 기지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에 있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괴한의 얼굴입니다. 속초에서 출발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야 칼 전무이사의 친동생임이 밝혀졌습니다. 훈련조종사 고 전명세 씨는 박 대통령의 배려로 국립묘지에 안장돼 국외 영령으로서 우리의 자주... 당시 34세 이강흔 기장은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120일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조종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1.3이었던 시력은 0.3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이강흔 조종사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트기 시대에 727기를 몰았고 조종사로서 은퇴했습니다. 어목했던 그 시기, 전명세 조종사의 이야기는 방공 이념과 함께 윤색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영화화도 된다는 기사도 있지만 영상자료원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이념 선전의 시대가 끝나고 반세기 지나니 그렇게 잊혀진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올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극한의 순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겠다고 헌신적인 노력하는 모습, 이게 없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었죠.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